사단법인 조개문화진흥원 이장직을 맡고 있는 김기식이라고 합니다. 조개문화진흥원은 지금부터 한 4년 전부터 마을 공동체 활동하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그분 중에는 이제 역사 선생님이 있고요. 저는 이제 문화예술 담당하고 또 한 팀은 생태 환경을 담당하시는 분 세 팀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결성을 하고 마을에서 좀 중요한 공동체 활동의 가치를 가지고 활동을 하자라고 의기투합해서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간은 그 이사님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기탁과 기부로 인해서 공간을 마련했고요. 공간 운영은 여기 회원제 멤버십제를 운영을 하고 정회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 기업회원 이렇게 세 가지 분류해서 회원님들이 내시는 기부금과 또한 여기서 수업하는 수업료, 체험비 이런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개문화진흥원에서 만든 자작나무 공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작나무 공방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드는 공방, 즉 스스로 구상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다른 데와 다르게 다른 곳은 만들어서 뚝딱거리게 하는 것이 단데 저희는 직접 만들고 구상하고 설계하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지의 방법을 전수시켜주고 직접 체험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고 나가면 혼자 스스로 톱질할 수 있고 혼자 대패질 할 수 있고 혼자 선반이나 또한 또 가구라든가 간단한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그런 자작나무 공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버려진 나무들이나 그다음 폐자재 이런 걸 다시 재환수해서 재활용하게 만들고 재활용하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쓰게 만드는, 그래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자립의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가장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갖게 된 동기는 선배님들이 옛날에 이 선배님들이 나무를 만드는 계시는데 그 나무 향기가 너무 좋아서 이 나무 향기가 어디서 나나 찾아봤더니 어떤 허름한 뒤에 공방에서 선배님들이 조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냄새가 너무 좋아서 끌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소나무가 제일 좋죠. 소나무가. 홍송나무는 깊고 무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소나무이기도 하고 나무가 말라가면서도 향기를 잃지 않죠. 오동나무는 살아서 1000년, 죽어 1000년 죽어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고 하지만 소나무 또한 그렇습니다. 살아서 1000년 동안 살고 죽어서 또 1000년 동안 사는 주목나무와 같이 소나무의 그 은은한 향기가 저에게는 가장 좋습니다. 나무 공방이다 보니까 공간이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공간이 넓고 좀 자재도 아적해서 쌓아놓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재단하고 기계들이 큰 기계들인데 이걸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없잖아요. 도심에서 아이들과 주부들과 아저씨들과 같이 만나서 이런 걸 만들고 이런 일들을 같이 있는 일들을 나눠서 하고 싶은데 공간이 제약이 너무 없어서 그 공간을 마음대로 얻으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해서 저희는 최소한의 공간만 또 최소한의 장비만 갖추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좀 넓은 데를 가서 좀 자재도 마음대로 쌓아놓고 마음대로 골라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진로 체험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체험을 했는데 그 대패질을 처음에 가르쳐줬어요. 대패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고 톱은 또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떻게 또 썰려 나가고 어떻게 하면 안 다치는 건지 이런 설명해서 직접 시연을 하게 해줬더니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자른 톱을 가지고 잘린 통나무 자국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대패 집 나오는 걸 가지고 버리지 않고 내가 가져가면 안 돼요? 라고 할 때 저는 그 보람을 좀 느끼더라고요. 예. 현장에서는 이제 목수일을 할 수 있고요. 가구를 만든 DIY 가구를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배우면 건축 목공에서 절을 짓는 목수, 그다음에 또 궁궐에 짓는 무슨 대목장, 소목장, 대목장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연장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공구하고 연장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막 끔적끔적거리거나 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좀 부적합하고요. 그리고 또 주의가 또 산만하거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또 친구들에게 약간의 좀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만지는 걸 좋아하고 뭔가를 꼼짝건지는 거, 조작하는 거, 공작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말하는 건축과가 있겠어요. 건축과가 있고 실내 건축과가 있고 그다음에 목공 건축과가 있고 그다음에 궁궐 건축의 과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 디자인학과가 있고 건축 쪽에는 다양한 과들이 연결 있고요. 그다음 자격증 쪽으로 따지면 기능 올림픽에도 또 그러한 과가 있기 때문에 목공을 다루는 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재를 다루는 기술은 인류가 생성될 때부터 생성되고 같이 아마 사람이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신석시대에 돌도끼를 썼지만 그 외에 다룰 때는 나무를 달아서 썼었고 활도 만들어서 썼었고 집을 만들 때, 움집을 만들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무를 만들어서 집도 만들고 도구도 만들어 쓰고 가구도 만들어 쓰고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아마 목재로 이용되는 목수, 그 다음에 또 건축사, 건축가 뭐 이런 거 계속 이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이 각도 절단기로 통나무를 자를 거예요. 이 나무는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대추나무라고 하는 건데요. 대추나무가 보기에는 거칠지만 속살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노랗고 이렇게 좀 밤색이 나서 가구재로 많이 쓰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라서 컵받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쟁반을 한다든가 아니면 열쇠고리를 만든다든가 문패고리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가로로 절단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계는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라고 하는 건데요.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폭을 넓게 자르는 기계,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좌우도 소변치 있지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자를 때는 안전바가 있어서 이 안전바를 누르지 않으면 작동이 안 돼요. 회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방아쇠만 당기면 안 되고 안전바를 누르고 방아쇠를 당겨요. 그리고 나무를 자를 때는 이 나무가 끝에 벽에 완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잘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다치니까 밀착을 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안전바 누르고 방아쇠를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톱질을 하는 거를 제가 시연을 할 건데 톱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할게요. 톱날을 앞으로 밀 때는 톱이 잘리거나 절삭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톱날이 15도 간격 앞쪽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잡아 당길 때는
이게 걸려서 안 와요. 당길 때 힘을 줘야 잘리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 때는 힘을 주거나 세게 밀거나 그러면 절대 잘리지 않고 대힘만 드는 거죠. 그래서 밀 때는 가볍게 쭉 밀었다가 당길 때만 살짝 힘 주면 톱이 잘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시범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톱날은 끝에서 끝까지 길게 사용을 해야 잘 잘리거든요. 마지막 잘릴 때는 이렇게 힘주면 이렇게 앞으로 툭 떨어지니까, 힘들 때는 앞으로 톱을 들고 끝에서만 살짝 이렇게 잘릴 때 톱이 떨어지지 않게. 톱은 나무를 절단하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니까, 이 톱을 사용할 때는 항상 주위에 사람이 안전하게, 그리고 또 장갑을 끼고 또 안전하게 발을 동작물로 움직이지 않게 하고 작업을 해야지 나에게도 다치지 않고 상대방도 다치지 않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톱 부어져 있어요. 손 들 때는 앞으로 톱을 들고 끝에서만 살짝. 지금 이 시간은 이제 대패질을 하는 것을 보여줄 건데요. 이제 대패에 대해서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대패하는 걸 제가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패는 대패집과 대패날, 대패 덧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대패날은 각도가 한 35도 정도의 예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대패가 목재를 가장 잘 절단하기 위한 각도의 날을 선조들이 미리 체험으로 터득해서 만들어 놓은 각도예요. 그리고 바닥면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패 표면이 잘 깎이거나 아니면 둥글게 깎이거나 아니면 아예 깎이지 않거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패 날을 보면, 면을 보면 맨 끝에, 그 다음에 날 바로 앞에 나오는데 말 뒤, 맨 끝에 요 네 부분이 일정하게 맞아 떨어져야 대패날이 만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바닥면이 약간 배가 부르거나 그러면 대패는 나무도 약간 배가 들어오게 깎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배가 들어가게 깎으려고 하면 대패집을 이렇게 약간 배 나오게 만들어 깎으면 이 대패 표면이 이렇게 배가 들어가게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날을 뺀 방법하고 끼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날을 뺄 때는 망치로 뒷머리를 2번 때리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날이 뒤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대패집하고 대패날, 덧날 이렇게 세 개가 분리가 되는 거죠. 끼울 때는 대패 날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덧날을 위에다 살짝 넣고, 그리고 날을 때립니다. 다시 반대로 나의 나오는 각도를 보면서 많이 나왔으면 뒷머리를 때리고, 집어넣을 때는 앞머리를 때리고, 그래서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날의 두께만큼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대패가 대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대패는 한 5가지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한 50가지 정도 돼요. 대패 종류를 따지면. 근데 제가 지금 주로 많이 쓰는 대패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대패는 단대패라고 하는 거예요. 장대패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길어요. 긴데 어떻게 쓰냐면, 긴 면을 잡을 때, 넓은 면을 잡을 때 장대패를 긴 걸 쓰면 면을 일정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단대패는 이 넓은 면을 잡을 때는 장대패 쓰지만, 작은 면을 잡을 때는 단대패를 써야 돼요. 왜냐면 장대패는 그만 길기 때문에 작동하기 힘들어서, 조그만 거 할 때는 잔대패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바로 밑에는 이렇게 손을 쏙 들어온다 해서 주먹대패 기능은 다 똑같아요. 주먹대패로 쓰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곡률 반경을 푹 들어가게 깎을 때 이렇게 보면은 둥근 대패라고 있어요.
대패 집 자체로 구성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집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면 밑에 깎을 때도 이렇게 둥그렇게 막 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볼록하게 깎을 경우에는 이런 이름이 남경 대패라고 하는 건데, 이 대패는 이제 두 손으로 해서 곡률을 그다음에 배 나오는 것, 들어가는 것 자유자재로 깎을 수 있는 것. 이것도 크기가 큰 거, 작은 것, 더 작은 것도 있어요. 더 큰 것도 있고. 이렇게 대패의 구성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정도, 한 5가지 정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기회가 되면 더 많은 걸 보여드릴게요. 대패를 할 때는 왼손은 대패 위에 머리를 누르고 오른손은 잡아당기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그래야 대패가 잘 깎일 수가 있어요. 이 조각도구는 제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조각을 썼던 그 도구인데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걸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놨는데, 근데 칼 종류는 다양하게 많은데 대표적인 거는 이제 칼이 이제 창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건 창칼이라고 해요. 아주 뾰족하죠. 그리고 이제 구멍이라든가 미세하게 서거할 때, 글씨 쓸 때 쓰는 도구라서 창칼. 창칼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쓰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쓰임도 많고 크기도 다양하고 각도도 다양하고 이렇게 있는 창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V자로 된 각도 칼이 있어요. 각도 홈을 이제 홈팔 수 있는 각도 칼인데, 얘는 날이 양쪽에 있어서 지나가면 홈이 파져요. 이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크고 작고 종류별로 다 있고. 이게 평평하게 생긴 거, 이게 평평하게 생겼는데 약간 반달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둥근 아사 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종류 거, 이렇게 종류가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또 이 둥근 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홈이 날이 둥글게 되어 있어서 둥근 칼.
모두가 다 힘든 시대에 살고 있죠. 코로나라는 이런 지금 환경에서 부모도 힘들고 사회 환경도 힘들고 가정에서 있어서 짜증도 나겠지만 그래도 이제 모두가 다 극복해야 될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엄마 부모님들에게 너무 짜증내거나 동생 괴롭히거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또 꼼지락거리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 문의해서 찾아오시면 제가 단체로는 못해도 한두 명 정도는 대면 못하더라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상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겠습니다.